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재용 회계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웰컴 투 언더스탠딩. 아, 예,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long time no see. 네. 요즘은 제가 들은 얘기 중 아주 대형 회계 법인이 신입사원을 뽑는다. 네. 저는 왜 회계사가 됐습니까? 저는 이재용 회계사님 같은 회계사가 되고 싶은데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대형 회계법인이 네. 도대체 이재용이 누구야? 찾아본다는. 네, 그런 이재용. 회계 업계에 정말 슈퍼스타가 되고 있는 이재용 예. 회계사님. 아, 민망합니다. 아, 근데 또 제가 자주 와야 되는데 예. 너무 또 이렇게 요즘에 공사가 다망해서 자주 못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바쁘시니까. 뭐 이 정도 오시는 것도 네.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네. 예, 뭐 오죽 잘 나가시면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음. 당근 이야기. 네, 당근이랑 이제 중고거래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불과 한 2년 전 정도만 해도 거의 이제 그 화제의 중심 중에 하나였어요. 스타트업계에서는 투자를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이제 막 이프로님처럼 맨날 이렇게 이거 중고 플랫폼 보고 이게 살 거 없나 그렇지. 찾아보고 팔거 없나? 팔 거 없나 살 찾아보고. 거 없나 계속 찾아보고 뭐 미친 듯이 막 이 유저 수가 늘어나니까 예. 투자를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화제 중심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 같은. 당근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받은 지 2년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받으면 그 다음 라운드를 한 2년 안에 가거나 아니면 상장을 하거나 뭐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네. 스타트업이 조용해요. 2년 동안. 어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즘 그 회사들 대체 당근 무슨 당근, 일이 있나? 번개장터, 중고나라. 네. 일단 한번 개요를 한번 쫙 보시면서 예. 비교 한번 해보실게요. 네. 이거 화면이 좀 옛날이랑 좀 다르네요. 예. 아,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 약간 뽀샤시해진 느낌인데. 당근에서 사왔습니다. 일단 당근. 참고로 이 회사 이름이 당근마켓인데 서비스 이름을 당근으로 바꿨어요. 아셨어요? 당근 마켓이 당근이 됐다고요? 네. 그럼 뭐, 마켓 몰랐어요. 관리가 컬리된 거랑 비슷한데. 몰랐어요. 네. 전혀 인지가 안 된다. 아, 우리에겐 당근 마켓입니다. 아, 중요합니다. 예, 이 회사가 당근이 당근으로 왜 맘대로 됐냐. 왜 당근인 이유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예.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제 세 개의 회사가 있고요. 참고로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뭐 500억, 300억, 100억. 이 정도로 1, 2, 3위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액이 그렇고요. 영업 이익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상 적자죠. 적자가 마이너스 560억, 마이너스 348억, 마이너스 95억. 셋다 그러네. 네, 대단하죠. 여기서 매출이라는 건 네. 중고 거래인데 수수료를 떼지는 않으니 네. 광고 매출입니까 그럼? 중간중간 광고 띄우던데?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당근은 주로 광고, 번개장터는 뭐 중간에 수수료, 이제 페이가 있거든요. 예. 번개페이라고 해서 수수료도 있고요. 아 페이를 하면 때로는 뭐 업자한테 받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제 당근 외의 플랫폼은 업자가 입점해인 경우도 있어요. 네. 업자가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 팔면 네. 입점시켜주고 입점료 받는다. 그렇죠. 그런 느낌의 뭐 다양한 매출액들이 있습니다. 당근은 매출액이 500억이 안 되는데 네. 마이너스가 500억이 넘습니까? 네. 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 얼마나 모든 걸 퍼주는 기업입니까? 와, 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모두에게 뭐 기여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고요. 일단 세 회사 모두 설립한 지가 꽤 됐습니다. 거의 10년이 됐거나 10년이 넘었거나 거의 8년 정도 된 이제 절대 이제 어리다고 할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리다고 할 수 없는 기업이고 그리고 투자를 잘 받았죠. 당근 같은 경우가 누적으로 2천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어이구. 아주 많이 받아. 그 받을 때 기업 가치가 3조. 기업 가치 3조에 투자 유치 한 2천억 이상을 했고요. 예. 번개장터도 1,380억 받으면서 기업 가치 한 4천억. 뭐 여기는 뭐 당근이랑 큰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렇고요.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를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돈이 별로 많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카페에서 뭐 글 올리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50억씩 받다가 나중에 이제 한 작년이었나요? 롯데 쇼핑이 사모펀드랑 힘을 합쳐서 1,150억 주고 샀습니다. 예. 중고나라를 예. 롯데가 다 산 건 아니지만 이제 결국 여기에 사모펀드에 콜옵션이 있는 걸로 봐서 나중에 롯데가 다 사고 싶은 마음으로 예. 샀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롯데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번개장터도 어쨌든 사모펀드가 들고 있고 당근만 현재 이제 창업자 개인이 지배주주로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MAU가 제일 크죠. 네. 1,800만 명.
그러니까 당근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 그렇죠. MAU가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 한 달에 한 달에 들어오는 한 사람. 달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당근을 키는 사람. 다 두 분 다 포함되지 않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키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도 키거든요.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안 키면은 알람이 떠요. 2%는 매일 키일지도 몰라요. 그쵸. 거의 좋아하니까. 안 키는 날도 있습니다. 예, 거진 키는데 어. 한 달에 한 번 안 키면은 알람 와요. 당신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삼동 거주하시는데 이제 안 키면 역삼동에서 해제됩니다. 거주를 증명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키십시오라고 알람이 뜨기 때문에 네. 애지간하면 깔려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접속하고 있고 1,800만 명은 사실 뭐 어린이나 노인 빼곤 사실 거진 다 쓴다고 봐야죠. 예. 거진 다 쓴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번개장터가 한 450만, 중고나라가 180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세 개를 다 쓰십니까, 두 분은? 아니요. 네. 당근에 없으면 저는 중고나라에서 찾고 네. 당근에서 안 팔리면 중고나라에 진짜 올려놓습니다. 진심이구나. 와, 대박. 그 진짜 당근만 보고 딱 끝내는데 저는. 야. 중고의 진심이시네, 진짜. 저는 당근 아니면 쿠팡입니다. 당근 갔다가 아우 귀찮아. 쿠팡 없으면? 쿠팡으로 가자. 네. 어? 그런 그러니까.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저는 시간 만수르이기 때문에 네. 만수리. 꼭 당장 사야 되는 거는 쿠팡에서 사지만 네. 꼭 뭐 그렇게 당장 살 걸 왜 그렇게 급하게 삽니까? 아, 사는 것도 중고로 많이 구매하세요? 그렇습니다. 오. 네. 진짜. 오. 그러니까 보통 뭐 저 돈이 없을 때 네. 중고로 살려고 그러면 스스로도 막 마음도 약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지만 네, 네. 저처럼 돈이 많으면 네. 중고로 살 때도 기분도 좋고 네. 아니 이게 이래야 부자가 되지. 뭐 이게 이런 돈의 생각이 문제가 듭니다. 아니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너무 번거로워요. 네. 뭐 하나 살려고 그래도 한 5천 원짜리 팔려고 그쵸. 연락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내가 그 사진을 또 사진 찍어야 설명글 써야 되지. 오셨습니까? 해야지. 언제 시간 되세요? 언제 오세요? 여기로 처음에는 오세요. 그럴 수 나 진짜 있는데요. 못하겠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그럼 인생에서 안 대표님은 시간을 어디다 씁니까? 그럼 네. 나머지 시간을 뭐 그럼 그거보다 더 의미 있고 유용한 데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안 오실 때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그 보잘것없는 조각조각의 합입니다. 그 누구든 간에. 그 와중에 그나마 가장 그럼요. 의미 있는 일이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를 살리고 중고 제품을 쓰면서 그렇기도 하고 합리적인 소비도 그렇죠. 하고. 네. 그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야 불편해. 그런 불편. 느낌. 불편. 그런 느낌인데 네. 아마 당근이 결국 잘 됐던 이유는 이제 그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거래를 하게 되니까 중고나라나 뭐 번개장터 이 원격으로 거래하게 되면 이제 좀 못 믿잖아요. 예. 예전에 막 뭐 시켰더니 벽돌이 왔다더라 이런 사례도 너무 많고 그래서 당근이 이제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됐고요. 이 새 회사, 새 플랫폼의 어떤 특징이 이제 보면 이 화면에서 드러납니다. 네. 일단 당근을 보시면요. 예. 일단 심플해요. 예. 심플하고 동네 이렇게 써 있고 동네 이렇게 써 있고 이제 제품이 나오고 그럼. 중간에 알게 모르게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타이어 렌탈 눌러보면 이제 광고고요. 그럼. 근데 이제 일단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브랜드 위주로 많이 모아놨어요. 조금 더 여기는 당근은 조금 더 뭐 저렴하거나 나눔하거나 그냥 뭐 이런 어린 유아용품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번개장터 가보시면 뭐 나이키, 뭐 스니커즈, 명품 막 이런 브랜드별로 딱 눌러보면 그 브랜드별로 가격 히스토리가 쫙 떠요. 그래서 바로 매입할 수 있어. 굳이 막 내고 하지 않아도 번개페이로 결제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고요. 중고나라도 비슷해요. 중고나라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나라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예. 대충 UI가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롯데 거라고 있잖아요. 예. 이제 약간 롯데랑 시너지, 막 롯데 렌탈이랑 뭐 렌탈 뭐 해줄게 렌탈 사업이나 편의점에서 픽업해. 세븐일레븐 롯데니까 예. 편의점에서 픽업해. 그래서 세븐일레븐에 픽업하고 뭐 파는 사람은 편의점으로 보내고 세븐일레븐으로. 그렇죠. 야, 저거 편리하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거 좀 편의점 반값 택배 쓰면 어디나 똑같아요. CU나 GS도 다 돼요. 되긴 안 하지만 해봤어요? 네. 반값 택배? 안 해봤습니다. 진짜 정말 현금 만수르구나. 네. 왜 그런 걸? 네. 네. 어쨌든 세 회사 중에 가장 큰 차이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각각의 특징 같은 게 있는데 요 화면 보면 요 아래 칸이 사실 제일 이 회사의 어떤 그런 뭔가 같이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는 사실 아래 창에 있는 메뉴가 거의 비슷합니다. 홈, 뭐 관심, 예. 등록하기,
톡하기 마이 페이지. 예. 뭐 중고나라는 그게 관심이 이제 검색으로 바뀌었을 뿐인데요. 예. 당근 같은 경우는 홈 옆에 동네 생활과 내 근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채팅이랑 나의 당근이 있어서 뒤에는 예. 똑같아요. 예. 이프로님 2개 써보셨습니까? 동네 생활과 내 근처?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동네 생활은 뭐냐면 커뮤니티예요. 어. 즉,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뭐 맛있는 맛집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그런 거. 뭐 우리 이번에 뭐 공원에서 뭐 달리기 하실 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이 커뮤니티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프로님 쓰세요 안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그렇죠. 일단 안 써요. 저는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거나 사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옆에 뭐 잘 눌러보지도 잡담 안 않으셨을 합니다. 것 같아요. 네. 동네 생활 내 근처 잘 안 눌러보시죠. 저는 심지어 내고도 안 하고 네. 내고 해달라는 거에는 답도 안 합니다. 예, 그렇죠. 쿨거래.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쿨거래. 내고는 뭐냐 차단.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일단 왜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는 확실히 뭔가 이렇게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구나. 거래에 굉장히 이제 집중해 있구나를 느낄 수 있고요. 예. 당근은 회사 이름은 아직 당근마켓이긴 한데 서비스명을 당근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당근마켓은 마켓이고만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다 커버하고 싶은 거군요. 당신의 근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는 거래도 당연히 거래지만 거래는 우리가 하는 서비스의 일부고 그 안에 어떤 커뮤니티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궁금한 거나 뭐 심심한 거 여기서 대화 나눴으면 좋겠고 내 근처에서 알바도 뽑고 내 근처에서 자동차도 사시고 내 근처에서 뭐 아니면 우리 흔히 전단지로 나눠줬던 모든 영역들을 내 근처에서 이제 해결하십시오라고 화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죠. 네.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네, 어? 잘 안 돼요. 아파트 옆집에 있는 사람도 잘 그래서 모르는데 뭐.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생활을 눌렀어. 예를 들어 커뮤니티를 갔어. 딱 보면은 눌러도 댓글도 몇 개 없고 이게 또 너무 다르잖아요. 원래 커뮤니티라는 게 원래 비슷한 취향과 연령과 성별이 네. 좀 모여야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예. 너무 달라. 뭐 나는 뭐 30대인데 뭐 예를 들어서 30대인데 독서 모임 하실 분 하면 막 60대 오시고 막 이러면은 예. 이런 모임이 잘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동네 생활은 일단 이렇게 위치만 같을 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잘 안 이루어지고요. 네. 내 근처 같은 경우도 딱 눌러보면 그냥 광고판이야. 사실 광고판은 우리가 뭐 어딜 굳이. 가도 있는데 굳이 네. 내가 이걸 시간 내 가지고 광고판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 관리가 잘 안 돼 있고 예.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당근한테는 사실 되게 치명적이죠. 왜 치명적인지는 재무제표를 보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보시죠.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 일단 한번 볼게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전년도 21년도에 손익계산서를 21년이랑 지금 22년을 볼 수 있는데 21년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액이 256억. 그 다음에 한 499억. 예. 나름 2배 올랐습니다. 네. 나름 2배 올랐는데 영업비용이 전년도에 600억에서 1000억. 와. 어우. 그래서 적자가 350억에서 560억. 어우. 굳이 비율을 안 써줘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어우. 어마어마한 손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럴 수 진짜 대단하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돈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투자를 많이 받아 2천억을 받았잖아요. 2천억이어도 500억씩 까보면 삼 년. 네 번 까면 이제 네번 까보면 없는 끝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어디서 벌고 어디다 쓰는 거냐가 이제 문제의 중심일 것 같은데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그냥 당근은 그냥 매출이 광고밖에 없습니다. 네. 광고가 다예요. 근데 광고는 이제 주로 이제 아까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창 중간중간에 있는 광고 그런 거 클릭하면서 이제 네, 발생하는 예. 어떤 그런 광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비용은 어디다 쓰냐면 여기 색깔 칠해놓은 것처럼 급여. 사람이 직원들. 일단 급여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이 늘어난 건 아마 1년 사이에 임직원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뽑았구나. 일단 1년 사이에 임직원 두 배로 늘었고 예. 그다음 지급 수수료가 139억에서 288억 그리고 광고 예. 선전비가 220억 비슷비슷하게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 늘리고 지급 수수료 많이 지급해서 적자가 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급 수수료는 뭡니까? 이걸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이제 당근마켓이 주로 2022년에 당근페이를 시작을 해요. 21년부터 뭐 시범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당근페이거든요. 당근페이를 하면 당근페이가 왜 필요할까요? 저 뭐 서로
돈 거래하기 불편하니까. 그럴 수 있죠. 당근페이로 하면 편하죠. 네, 써본 적 없으시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근페이를 거의 대부분 씁니다. 오, 정말요? 왜 쓰세요? 당근페이로 페이를 하면 계좌번호 안 물어봐도 돼요. 그렇지. 개인정보. 그게 귀찮아. 그리고 네. 금액도 거기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400원이면 그냥 오케이 버튼만 누르면 7,400원이 가요. 그러니까 계좌 몇 번이십니까? 뭐 얼마입니까? 그래, 얼마 귀찮아. 뭐 아, 그리고 그런 경우 없으세요? 집 앞에 둘 때는 찾아가세요. 문고리. 그러니까 저는 안 그건 안 만나고 해봤어요. 집 앞에 그건 둘 테니까 찾아가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돈 주세요. 이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그러면 페이를 이용하면 물어보기 애매하죠. 그런 경우도 페이를 이용하면 이제 좀 그런 예. 대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매우 편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편리하시네요. 배달을 해줘야 된다니까 배달.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근페이로 수수료를 안 내죠. 네? 안 내요. 네. 예? 수수료 안 나가죠.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안 나가요. 내 돈 얘한테 주는데 왜 당근페이가 왜 받아갑니까 수수료를? 근데 문제는 당근은 그 비용을 쓰고 있으니까. 그 앱 거래를 개발. 만들어주면서. 앱 개발이 아니라 돈과 돈이 넘어갈 때는 그 안에 어떤 은행과 은행 사이의 거래에서는 수수료를 내야죠, 법인은. 그렇죠. 맞아. 그렇죠. 네, 카드 결제든 현금 결제든 간에 어. 무통장이면 송금 수수료, 카드면 카드 수수료 나가야 되는데 예. 그게 적지 않게 들었을 거라는 게 아마 지급 수수료가 늘어난 걸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수료 받아야 돼요. 이 페이는 절대 무조건 수수료 받아야 되는데 네. 당근은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이프로님 같은 분한테 많이 써주십시오. 습관되면 나중에 수수료 물릴 테니까. 예. 아니면 수수료를 안 물더라도 당신이 열심히 충성해서 광고 하나라도 눌러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당근마켓이 이제 전년도에 급여를 130억 쓰고 다음 연도에 273억을 썼단 말이죠. 예? 그럼 21년의 당근과 22년의 당근은 뭐가 다르길래? 뭐가 뭐가 달랐을까? 다르길래? 뭐 이렇게 할 게 많아서 사람을 많이 고용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네.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됩니다. 회사 운영하다 보면 경영진 마인드. 인건비가 2배로 늘었는데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 사람은 뭐 늘었는데. 예, 예. 참 신기하죠. 참 어. 이게 티는 안 나는데 비용은 네. 왜 이렇게 빠지는지. 네. 아, 꼭 뭐라 그러면 꼭 사람 뽑아달래. 뭐 일이 안 되면 사람이 없어서 안 된대.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네, 일단 근데 당근의 가장 큰 이제 숙제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당근은 수익 모델이 이제 거의 뭐 다른 것도 조금 있지만 광고예요. 광고 네. 매출을 많이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앱 서비스과 광고 매출을 더 크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앱은 하나야. 광고 매출을 더 크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그쵸. 네. 오가는 오가는 사람 사람이 많고 네. 장면이 여러 개 있어요. 그쵸. 어. 뭔가 이렇게 클릭할 요소들이 많고, 음. 뭔가 이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예. 당근 같은 경우는 이제 MAU가 뭐 지금 예전에 잘 나갈 때 2천만도 됐는데 지금 1,800만, 1,700만 이래요. 근데 DAU는 대략 한 400만 내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MAU와 DAU의 편차가 제법 커요. 매일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네. 어. 그러니까 데일리로 들어온 사람이 먼슬리로 들어온 사람 비해 한 20-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광고비를 정말 많이 받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광고비 진짜 많이 받는 데가 어딜까요? 카카오. 카카오죠. 그리고 네이버예요. 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카카오는 태생적으로 하루에 수십 번씩 들어가잖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예. 광고창이 많이 없어도 어. 일단 들어오는 사람의 빈도가 깡패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근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는 어때요? 그 안에 일단 검색창이 검색하러 있고 들어가고. 예. 일단 검색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들어갈 이유가 한 수십 가지 있어요. 증권을 봐, 날씨를 봐, 뉴스를 봐, 뭘 지도를 봐, 뭘 하든 네이버를 들어갈 이유가 한 수십 가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웬만하면 네이버 안 들어가기가 웬만한 억하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는 광고 매출로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당근은 어떤가요? 매일매일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애매해요. 들어가도 음. 참 당근한테 미안한 게 뭐 딴 건 보질 않아요? 당근은 싸게 살려고 들어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전기 난로 3만 원 이하로 사야지 하고 고르고 있는데 전기 난로를 검색해서 하다 보면 전기 난로 광고가 뜹니다. 네. 그건 새 제품입니까? 새 제품 17만 2천 원 이렇게 떠. 네. 그걸 누가 사? 그럼 내가 사겠냐고. 싸게 살라고 갔는데 거꾸로. 신제품을 팔아. 쿠팡을 17만 2천 원을 하다가 네. 당근에서는 3만 원인데요라고 하면 그건 광고가 먹히지. 예, 그쵸, 당근 가서 살까?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근 가서 사야지라고 하고 고르고 있는데
새 날로 17만 2천 원 이렇게 뜨면 네. 그냥 확신만 드는 겁니다. 역시 당근에서 사야 돼. 광고의 포커싱이 좀 애매하다. 이게 8만원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당근 마켓을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예. 우리는 당신의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집어넣어 줄게요. 예. 그 대신에 많이 방문하고 많이 클릭해서 우리 광고 매출 좀 벌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동네 생활도 있고 뭐 이게 내 근처에도 있고 하는 이유가 예. 그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뭔가를 열심히 잘 이제 소위 말해서 때려 박아 놨어요. 예. 직원들이 작년에 130억에도 올해 270억인 이유는 열심히 뽑아서 우리 고객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할 이유를 열심히 집어넣어 보겠다라는 각오로 사람을 뽑은 거란 말이죠. 근데 결과는 일단 모르겠어요. 23년 제가 재무제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이용자로서 보건대 이 컨텐츠의 질이나 이 형태를 보건대 이 열성 사용자인 이프로님의 태도를 보건대 그렇게 아직 그 페이지 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느낌은 들어요. 광고 타겟팅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전기 난로를 검색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나한테 전기 난로 새 제품을 보여주면 안 되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뭐 즐길 수 있는 다른 거, 네. 뭐 그런 걸 해줘야죠 오히려. 네. 뭐 그래서- 오페라 공연, 뭐 그런 거 해주면 이건 또 뭐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당근마켓 재무제표나 사업을 보고 생각했던 게, 이게 되게 사업이 되게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제 당근이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사실은 스타트업 중에서도 오프라인 베이스로 하는 스타트업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독서 토론이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데이트라든지, 뭔가 아니면 테니스라든지, 뭔가 스포츠나 어떤 만남과 관련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 수수료 받아서 예. 운영을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워킹이 될 정도의 비즈니스가 나옵니다. 예. 그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당근 아니냐. 만나서 독서 토론하고 만나서 운동하고 만나서 연애하고 그런 것들을 이 서비스 안에 잘 예쁘게 딱 유려하게 세련되게 딱 집어넣어 주면 나 독서 모임 할 때 어디 가지? 당근 딱 켜가지고 이 근처에 나랑 어떤 나이대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거 맞는 사람이랑 독서 모임 해야지. 근데 수수료가 모임당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내래네. 이 정도 사람 묶어주는데 5만 원 낼만 하지.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당근은 지금 현재 나름 이제 뭐 이런 서비스를 노력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안착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이제 회사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유저가 넣는 컨텐츠가 대부분이거든요. 커뮤니티든 뭐 동네 뭐 어떤 내 근처든 유저가 넣는 이제 컨텐츠다 보니까 컨텐츠가 되게 조악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순환이 안 일어나요. 딱 보고 그렇지, 내 근처 그렇지. 봤더니 이 컨텐츠 뭐 광고 창밖에 없고 볼 만한 것도 없네. 다시는 안 들어가. 근데 그걸 애초에 이제 회사가 좀 이렇게 정갈하게 만들어줬어요. 볼 만한 거 딱 봐주고 좀 이렇게 돈 좀 쓴 티도 나고 그래서 보면 여기 정보성 괜찮은 게 콘텐츠로 있어요. 괜찮네. 뭐 예를 들어서 딱 들어갔더니 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있어. 그런 아티클 이런 훌륭한 아티클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이제 계속 재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초에 그냥 메뉴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유저들 알아서 뭐 광고도 하시고 글도 올려보세요라고 하니까 선순환의 바퀴가 안 일어나는 거야. 예. 예. 그럼 도대체 이 270억의 직원들이 뭐 했냐? 예. 뭐 했냐? 뭐 대체? 열심히 했겠죠. 예. 열심히 했는데 아직 성과로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 유저들이 보기엔 성과로서는 좀 미미하다. 동네 콘텐츠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한 건데. 예, 그쵸.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음.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동네 콘텐츠는 사실상 공백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다 중앙과 관련된 소식만 우리가 정하지. 그쵸. 뭐 국가 경제가 어떻고 뭐 그런 것만 맨날 생각하지. 그래서 요즘 우리 아파트- 동네에 무슨 일인지 전혀 그러니까. 모르잖아. 아파트 앱도 생겨요 요즘에. 아파트 앱 되게 파편화돼서 많이 생기는데 예. 사실 맘먹고 뭉치려면 하나의 앱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어야지. 컨셉은 좋은 것 같은데. 컨셉 너무 좋죠. 근데 제대로. 근데 도대체 앱을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키는데 바뀌는 게 없어. 내가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바뀌는 게 없어. 그래서 물건들은 매 시간 바뀌는 거. 그거는 이제 당연히 메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그러면 회사한테 됐지. 돈을 안 벌어준다는 거죠. 그거는 회사한테 그냥 비용이야.
자꾸 예. 페이로 수수료만 내야 돼. 예. 오히려 돈을 벌어주는 건 이 안에 어떤 페이지 뷰가 계속 늘어나야지 수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예. 그 뭡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받아가서 차로는 밑지고 그걸로 흑자 낸다는 그 예. 뭡니까? 그쵸, 그쵸. 탄소 포인트 네. 그거 누가 나눠주는지 모르지만 왜 테슬라에 그걸 줍니까? 당근한테 줘야지. 탄소 배출권을 그럼 줘서. 탄소 배출권 여기다 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친환경인데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측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다만 탄소 배출권으로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기업한테는 사실은 좀 미미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예. 오히려 어쨌든 당근의 숙제는 결국 그거예요. 요약하면 어쨌든 하루에 수십 번씩 방문할 만한 이유를 때려 박아서 그걸로 광고를 벌어오자. 매일매일 이 회사는 현재로서는 이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사용자의 경험을 망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맞냐는 어. 제일 마지막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회사도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일단 당근부터 한번 좀 마지막 당근 그럼 몇 년 더 버틸 수 있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그렇지.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현금성 잔고가 대충 1,170억, 1,180억 정도 있어요. 한 1,200억 있어. 대충 통장에. 예. 투자 2,000억 받고 한 300억, 500억씩 까먹었으니까. 그리고 영업활동에서 1년에 267억이랑 482억. 대충 2022년 기준으로 500억 까먹었고 전년도에 300억 까먹었어요. 그래서 통장 잔고에 지금 1,200억이 있어요. 예. 이 추세대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그 2,000억으로 4년이면 끝나. 예. 그러니까 대충 1년, 2년 그러니까 손익이 더 망가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닌데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이게 회사의 서비스가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일단 그치. 제가 당근에서 느낀 최종 결론이에요. 위기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적자는 계속 되고 엄청 있죠. 투자금은 막 까먹고 있고. 네, 엄청 있죠. 그런 상황이고 번개장터도랑 이제 중고나라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예. 번개장터 한번 보시면 번개장터는 수익 모델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네. 전년도에 249억에 2022년에 300억 정도 버는데요. 매출을 했는데. 네, 매출이 좀 다양하죠. 일단은 상품 매출이 있고요. 상품 매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가 매입을 해서 상품을 매입해서 매출을 한 거예요. 네. 예. 뭘 매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안에 뭐 리셀 아이템들이나 이제 좋은 템들이 많으니까 회사가 괜찮다 싶은 건 아마 자기가 사서 직접 이제 핸들링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문제는 이 상품 매출 136억이 상품 매출 원가 122억이랑 퉁쳐보면 사실상 거의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매출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영업이익에 절대 기여하지 않는 그러네요. 그냥 네. 사와서 그 가격 비슷하게 파는 거군요. 거의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팔아요. 뭘 그래서 사오는 걸까? 아마 뭐 우리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예. 아니면 뭐 어떤 테스트 목적이라든지 자전거래인가 자전거래? 안에서 자기가 사서 거의 뭐 자기가 팔고 99원에 사서 100원에 파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어떤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건 뭐 이유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300억의 매출 중에 136억은 그렇게 순이익에 그렇게 기여하는 바는 아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 광고 매출이 있는데 광고 매출 당연히 있겠죠. 당근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50억 정도, 52억. 심지어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 봐서는 이 회사는 광고 매출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 야. 트래픽을 중심으로 사업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뭘 결국 이 돈을 회사가 벌는 벌고 싶은 건 결제 수수료인 것 같다. 결제 수수료가 전년도에 76억이었다가 예. 그 다음에 105억이 되잖아요. 이제 번개페이 여기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3.5%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체성이 좀 명확한 게 여기는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이야. 이게 뭐 예. 20만 원짜리야. 그럼 추세 보고 우리를 믿고 페이 결제를 한번 해봐. 그러면 그냥 그냥 보내줄게. 약간 이제 직거래 물론 직거래도 있겠지만 직거래보다는 아이템을 포커싱을 줌으로써 예. 지역과 상관없이 그 아이템을 찾고 싶은 사람을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쿠팡이랑 뭐가 달라요? 소비자 중고 입장에서는? 중고인 게 다르죠. 중고 쿠팡이네. 네, 중고 쿠팡이죠. 아. 내가 어쨌든 보증하는 제품을 가지고 약간 이제 수수료 3.5%만 가지고 가져가십시오. 물론 퀄리티는 저 사람의 어떤 그 등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훨씬 당신이 편리하게 그 신발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번개장터는 새 물건도 많이 팔던데요. 새 물건도 팔죠. 이제 약간 요즘에는 재무제표에는 아직 덜 드러난 것 같긴 한데 주로 이제 업자
이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쿠팡 그냥 입장업자처럼. 중고 유저들끼리 거래해가지고 이거 수수료 해가지고 사실 3.5% 받아도 예. 뭐 카드 수수료, 피지 수수료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보통 피지 수수료 2.8%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상 뭐 거래 3.5% 받아봐야 그냥 내가 들어가는 비용에 정말 요만큼 더 받는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 업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오히려 업자들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장점은 퀄리티. 가격은 조금 그냥 개인 대 개인보다 조금 더 비쌀지언정 예. 업자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딱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를 통해서 S급, A급 구분해가지고 이제 팔기 때문에 예. 훨씬 이제 수월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번개장터는 조금 더 이제 업자들을 입점시켜서 그분들한테 좀 수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방향성이 확실히 당근이랑은 성격이 아예 다르죠. 당근은 주로 만나서 직거래를 하고 수수료 그러네요. 내지 마세요. 그러네요. 그 대신 자주 방문해서 광고 매출 얻게 해주세요인 거고 여기는 점점 이제 어쨌든 그 상품에 대한 플랫폼의 기여도를 높이고 있어요. 내가 살만한 상품 내가 소팅해줄게요. 지역 상관없이 당신이 어떤 브랜드만 찍으면 그 브랜드와 관련된 건 내가 쫙 소팅해줄 거고 예. 업자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거래하면 나한테 수수료를 일부 부담하지만 당신은 그만큼 시간 절약하고 찾고 싶은 아이템 찾았으니까 예. 그렇게 나한테 수수료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만나서 거래하는 거 아니라 택배 거래를 하겠네요, 주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비율이 제가 통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마 당근보다는 아마 그 택배 거래나라는 그런 거래가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운반비가 이제 보시면 운반비가 10억 쓰거든요. 전년도에 1억 쓰다가 10억 써요. 자기들이 배송을 한다고. 많이 배송도 했다는 뭔가 뜻이네요. 이건 아마 자기가 매입해서 배송해 주는 거일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자신들이 어쨌든 상품에 대한 이제 플랫폼의 오너십을 이제 계속 더해가는 것 같다. 근데 적자가 근데 왜 심하냐? 물어보면 사실은 뻔하죠. 급여? 상품 매출액은 뭐 없고 결제 수수료 100억 써봤자 지급 수수료로 170억 나가거든요. 물론 지급 수수료 안에 피지 수수료도 있고 다른 수수료도 있겠지만 이제 결제 수수료 매출이 30억 올라갈 때 지급 수수료 자체는 어떻게 보면 60억 60억 조금 안 되긴 하는데 60억 가까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예. 비용 구조가 그렇게 아직은 이제 이상적인 비용 구조는 아니다. 여기도 이제 수익 모델을 개발하거나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세워야 되고 여기도 급여 딱 보시면 50% 늘어요. 110억이었다 167억으로 늘어요. 여기도 이제 하고 싶은 건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22년에 살짝 이제 바꾸는 21년, 22년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뭔가 구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기는 좀 갈 길이 멀긴 하다. 그런 느낌이죠. 조금 방향이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나는 거래에 집중하겠다. 중고나라는 거래는 됐고 광고에 집중하겠다. 예. 사업 모델이 완전 다르고요. 예. 사실은 중고나라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중고나라도 보시면 사실 중고나라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는 그냥 매출액을 용역 매출로 그냥 퉁쳤어요. 용역은 예. 이제 서비스 매출이라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도 아마 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그리고 아마 중고페이로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냥 용역 매출로 했을 텐데 중고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매출이 이제 많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많이 안 늘어나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급여는 그래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 급여 상승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롯데가 인수하고 한번 이제 펌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광고 선전비를 좀 많이 써요. 우리 살아 있어요. 우리 원래는 이제 5억밖에 안 썼는데 예. 광고 선전비를 한 50억 더 쓰거든요. 50억 더 쓰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영업 손실이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11억이었다가 이번에는 95억 정도 정년도 비용을 투자를 좀 했죠. 21년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롯데가 그래서 21년에 들어오고 22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중고나라도 존재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당근보다는 네. 그 번개장터를 그쪽에 좀 좀 더 비슷하죠. 비슷한 느낌이네요. 근데 그러면서도 좀 더 롯데와의 시너지, 렌탈이라든지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중고 뭐 사거나 팔려고 들어온 트래픽을 대상으로 네. 롯데 광고 홍보를 하는 시너지가 있겠네요. 그런 게 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고나라가 잘 자립을 한 상태에서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아직 이제 매출액이나 이제 뭐 MAU도 사실은 뭐 오르는 추세도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막 2천만 명 쓰던 그 시절에 비하면 예. 지금은 네이버 카페랑 앱이랑 둘 다 쓰고 있긴 하지만 한번 이제 좀 유저들이 돌아서고 나서는 이게 잘 안 돌아오는 느낌? 당근으로 가고 나서는 네. 잘 안 가지는 이유가 네. 중고나라는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사기꾼들이 많아요. 네. 업자들이 꾼들이 있는 건가? 꾼들이? 그러니까 그냥 돈 먹고 튀는 어. 물건 안 보내주고. 오. 그럼 안 되지. 근데 뭐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왜 당근에는 그런 분들이 없고 중고나라에는 많을까? 네. 어차피 활동 무대가 비슷할 텐데. 네. 왜 그래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런데요? 당근은 똑같은 사기를 치려면 당근 가서 치려면 되게 피곤합니다. 동네에서만 거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동네에 다 가서 올려야 돼요. 내가. 아 그러네. 어차피 사기 한 번 칠 건데. 글 하나 올리고 여러 번 치면 좋은데. 글 하나 올리면 전국에서 이렇게 미끼를 물면 제일 좋은데. 당근은 여의도에서도 올려야 되고 마포 가서도 올려야 되고 뭐 상암동 가서도 올려야 되고 잠실에서 피곤해 뭐 하나 하려면. 그러니까 어차피 자전거 도둑도 있을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안 묶여 있는 자전거, 하나는 쇠사슬로 묶여 있는 자전거는 그냥 안 묶인 거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을 못 끊어서 쇠사슬을 가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내 거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찾아봐 이제 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 당근이 자기 동네에서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도록 묶어놓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진짜 리얼하게 파는 분들만 온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압도적 1위가 되었던 거고 예. 지금 국내에서 이제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30조래요. 예. 30조는 개별 산업 규모에서 절대 작은 거 아니거든요. 야, 30조에 뭐 1%만 먹어도 3천억일 텐데 예. 세 회사 매출액 합쳐도 1,000억이 안 되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거래만 이루어진 거고 그 안에 이제 수수료로 가져가거나 광고로 가져갈 만한 요소가 국내에서는 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1,800만 명이 쓰는 회사인데 여기서 수익 모델 조금만 붙이면은 이거 뭐 카카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히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 받을 때가 2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되게 원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는 굉장한 콘텐츠를 모아가지고 예, 사람들이 예. 매일 방문하는 서비스가 될 거야 했는데 지금 우리는 투자한 이제 2년 후의 결과를 아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한 거죠. 아직도 수익성을 제대로 개발을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못한 개발을 거죠. 못한 셈이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니 중고 거래를 통해서 그럼 돈을 못 버는 게 맞나? 이 중고 거래는 그냥 자선 사업인가? 아닌데. 도대체 이 회사들이 먹고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왕왕하면서 예.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떡하지 하다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예? 일본은 중고 거래로 인해서 상장한 기업이 2개가 있어요. 예. 그냥 비상장도 아니고 상장사가 2개 있어요. 오.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당근이랑 제일 비슷한데 이름이 지모티입니다. 지모티. 지모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일단 참고로 이 뒤 페이지부터 보여드리겠다. 지모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기준으로는 뭐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 플럭테이션은 있었는데 예. 그냥 시초가 상태로 그냥 쭉 가고는 있어요. 예. 일단 요즘 폭락 안 하는 게 어딥니까? 일단 뭐 폭락 안 하는 상태에서 일단 가고는 있고 참고로 작은 회사입니다. 작아요. 예. MAU가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000만 명 정도. 여기도 직거래 위주예요. 예. 직거래 위주고 주로 여기도 수수료 잘 안 받는데 여기는 시총이 지금 100억 N이니까 뭐 대충 요즘 환산하면 한 900억 원 정도 돼요. 되게 작은 회사죠. 어떻게 보면. 네. 당근은 3조인데 매출액이 이건 제가 원화로 환산하는 건데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매출액이 1년에 156억. 어떻게 보면 당근의 500억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39.2억. 이익이 나. 영업이익률이 25%가 나옵니다. 예. 그것도 매년 22%, 22%, 25%. 뭐 규모는 작을지언정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윗단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사업 보고서에서 발표한 건데 윗단에 있는 게 매출액, 아랫단에 있는 게 영업 비용이거든요. 예. 매출액이 점진적이지만 계속 성장을 해요. 점진적이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주로 여기 매출액도 아마 지역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메인이긴 한데 요 끝단에 보면 이제 수수료가 스물스물 생기고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수수료거든요. 원래 네. 수수료 여기도 수수료 안 받는 회사였는데 네. 수수료가 스물스물 생기고 있어서 점점 늘어서 이제 분기 단위로 한 5억까지는 버는 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도대체 이익률이 왜 괜찮냐를 봤더니 이게 비용이 되게 플럭테이션 되게 심하잖아요. 예.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제 밑에서 두 번째는 제일 연한 연두색이 인건비거든요. 네. 인건비가 항상 매출액 대비 대충 한 3분의 1 정도를 유지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2배씩 늘어나는 경우는 근 5년 내에 없었어요. 없었고 광고비는 그때그때 필요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광고비거든요. 광고비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땡길 때는 확 땡기고 안 쓸 때는 아예 안 쓰고 예. 땡기고 안 쓰고 이거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을 하는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느낀 건 뭐였냐면 야 여기는 진짜 쓸 만큼만 쓴다. 즉 막 우리가 막 투자 물론 상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막 우리가 막 인건비를 막 해가지고 내가 거래량을 막 늘려가지고 내가 이 업계를 휘어잡겠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100에서 150억 벌고 그치만 절대 우린 줄어들진 않아. 연에 한 10% 정도는 따박따박 성장해. 그리고 매출액의 한 30% 정도만 급여 쓸 거고 더 필요하다고는 아우성 치겠지. 안에서는 아우성 치겠지만 됐어. 우리는 매출만큼만 추가 고용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가길 한다.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회사는 뭔가 차근차근 자기 힘에 맞춰서 이게 분수에 맞게 약간 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매출은 광고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나요? 여기는 이제 광고죠. 이건 수수료 안 받으니까 지역 광고 매출이죠. 지역 광고 매출. 예. 차근차근 올리면서 어쨌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을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당근마켓이랑 제일 비슷한데 지모티가 그러면은 일본에서 중고거래로 제일 잘하는 회사냐? 아닙니다. 거의 이제 중고계에 쿠팡이 있습니다. 일본에 중고계 쿠팡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메루카리라는 데예요. 메루카리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거 숫자만 보시면 여기도 주가는 비슷해요.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는 다 비슷해. 근데 대충 이제 시초가는 유지는 하는데 여기는 참고로 이익이 나죠. 이제 지금 이제 빌리언이니까 1,720억 엔이니까 조예요. 예. 10원으로 따지면 1.7조의 매출액이 나오고요. 이야. 10%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어이구요. 도대체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 그러게요. 왜 그러냐? 일단 봤더니 요 그림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메루카리란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여기 지금 GMV가 총 거래량이거든요. 예. 총 거래량이랑 MAU 늘어나는 걸 봐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2,200만 유저가 우리 거를 쓰고 있다. 저거 당근이랑 똑같은 건데. 네, 당근이랑 똑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참고로 근데 왜 이익이 나냐면 수수료를 받아요. 10%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냥 거래액에 그쵸. 공인중개사들 중개수수료 받는 것처럼 받는다는 건데. 나눔도 안 돼요. 음. 무료 나눔 안 돼요. 왜냐하면 최소 거래 금액이 한 3,000원인가 하거든요. 예. 이게 싼 거 팔아도 오케이인데 우리는 무료 취급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땅 파서 장사하나? 수수료 받아야지. 안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차이가 있냐면 주로 택배 거래합니다. 택배 거래하는데 예. 그 과정을 되게 단순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고 싶다. 거래를 하고 싶은데 뭐라 그러지? 내 물건을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건 올리면 되게 귀찮잖아. 귀찮지. 일단 파는 사람이 귀찮은 게 제가 볼 때 중고거래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진짜. 팔기가 너무 힘들어. 사진 찍고 막 질문이 많으셔. 질문 엄청 많고 막 내고 들어오고 뭐 또 뭐 5,000원짜리 산다고 막 계속 깎아달라고 뭐 택배비 빼달라고 그러고 막 시간 약속 지켜놓고 막 안 오고 막 연락 안 되고 막 시간 됐는데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가는데 뭐 연락 안 돼. 톡을 안 받아 막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그렇지. 네. 차 와서 저는 그랬다니 차 와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쭉 내려서 여기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로 갖다 주고 기분도 나쁘고. 이 5,000원 팔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게 이제 중고거래를 하는 시장이 더 크게 확대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파는 사람이 신나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즐겁게 막 올려놓고 빠르게 판매되고 막 내고 없이 그냥 쿨거래 이루어지고 이래야지 사실 더 신나서 제품을 올릴 텐데 네. 그런 경험 할 때마다 의지가 확 꺾인단 말이죠. 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그래. 이거 받자고 내 10,000원 받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버려 그냥 추운데 버려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아마 메루카리가 그걸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 띡 찍어 올리면 예. 내고 없이 왜냐면 이제 쿠팡처럼 올라가요. 제품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자는 메루페이를 이용해 사야 돼.
사야 되는데 뭐 내고 당연히 없죠. 이거는 플랫폼 딱 정해놓은 가격 이제 이게 뭐야 구매자가 정해놓은 가격이고 구매자랑 상담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냥 올려놓은 가격에 사느냐 살 거야 말 거야. 오케이만 누르면 돼요. 오케이 누르면 이제 거래가 체결되잖아요. 야, 그거 좋다. 그럼 내가 보내야 되잖아. 예. 그러면은 앱에 바코드가 하나 떠요. 예. 그 바코드 하나 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을 가요. 그럼 그럼 가면 돼요? 편의점 주소가 찍어주면 나오는구나. 편의점에서 당신이 뭐 이 상품이 이만한 박스에 여기서 이렇게 받는 거네요. 편의점에서 알아서 해줘. 직거래를 못하게. 진짜 편리하게 돼 있네. 말 안 통하는 브라질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당근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하는 그렇죠. 거구나. 뭐 언어도 필요 없고 그냥 딱 키워드만 이거 뭐 그래야 중간에 수수료를 떼지 안 그러면 만나서 직거래하고 마니까. 그러니까 바코드만 찍으면은 뭐 박스랑 해가지고 다 보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 같으면 수수료를 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래서 메루카는 60대 갔습니다. 60대가 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나의 어떤 그 주변 정리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 이제 60대면 쌓여 있는 물건이 집에 많지 않겠습니까? 예. 주변 계속 팔아. 유행이 됐어. 60대의 어떤 주변 정리 아이템으로서 메루카리 내가 쌓여 있는 이 오래된 물건 사진 찍어서 띡 올렸더니 별다른 설명 없어도 팔려. 돈이 들어와. 이거 들고 와서 편의점만 가면 바로 보내준대. 사실 60대가 쓰기에도 UI가 되게 간편한 거지. 그러다 너무 보니까 좋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60대가 들어오니까 거래량이 폭증하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쌓아놨던 뭐 금반지를 팔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비싼 거를 팔았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도 굉장히 확대되고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10%를 수수료를 받을 만하네. 저기는 내 어떤 고통을 물론 10% 짱나지. 동네 하는 거는 같습니까? 동네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택배예요. 그냥 택배. 동네 하고 싶으면 지모티 가라 이거. 직거래 안 돼. 동네 하고 싶으면 지모티 가. 나는 우리 기업인데 그렇지. 돈을 벌어야지. 그냥 10% 내. 무조건 내. 그 다음에 서비스인데 그 대신 확실하게 해줄게. 왜냐하면 유저가 많으니까 너 올려보면 지금 일본 인구 1억 명이니까 1억 명이 1억 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2,200만 명이 MAU 노출되고 지역에 상관없이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금방 팔리는 거지. 요거는 번개장터나 약간 그런 컨셉을 그렇죠. 따라한 것 같네요. 그렇죠. 비슷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당근보다는 이제 약간 번개장터 스타일의 약간 이 실제 택배 거래가 훨씬 잘 돼 있다. 중고 쿠팡 같은 거래가 잘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짜증나긴 하지만 이제 일본 유저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가 당연한 거야. 사람을 안 만나고 편리하게 보내는. 10% 낼만 하지. 그렇지. 그냥 마냥 10%니까 뭐 5만 원이면 5천 원 내서 짜증나겠지만 5천 원이면 500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 괜찮네. 다 파는 거야. 뭐 배달 시켜서 콜라 받은 것도 갖다 팔고 다 되잖아. 그냥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거래량에 따라서 그냥 수수료를 딱 따박따박 얻는 구조니까. 네. 당근이 그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이 없어서 그렇지. 네. 그러면 그냥 동네에서 하실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왔다 갔다 우리가 택배 해줄게 대신 10% 내세요. 네. 그거 도입하면 되잖아요. 마냥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일단은 뭐 그런 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을 뿐더러 많이 모여 있어. 모여있다 일본보다 이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빠르지. 그 지역만 찾아도 어느 정도 내 필요한 상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가 그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쉬워. 그런 일단 단점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 사람 더 심하다고 해야 되나? 띄어먹는 거에 대한 그거는 어디 검증된 건 아닌데 싫어하죠. 그리고 애초에 그 서비스가 올라온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이 뭐 수수료 받았다라고 기사 뜨면은 누구 뭐 어디 저기 대학에 있는 뭐 개발자 한 3명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만들자. 우리는 당근 감자로 만들어 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경쟁이 이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치만 이제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메루카리가 압도적 1위 사업자란 말이죠. 압도적 1위 사업자가 확 이제 질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할 거야? 이 편한 걸 당신 집에 어차피 너 가만히 냅둔 빵원인데 이걸 팔아서 지금 10,000원 받은 거잖아. 안 할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데 안 할 거야? 그걸 한번 딱 부모이 딱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딱 소비자들의 뇌리에 그치 얘네들이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10% 내야지라는 게 어느 정도 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들도 훨씬 편하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제일 모델로 쉽으니까 따라가면 우리는 되니까. 나는 5%로 가야지. 나는 4%로 가야지.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다 같이 먹고 사는 거. 1위도 먹고 살고 2위도 먹고 아까 지모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작지만 뭐 되게 영업이익은 잘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작게 규모를 가져가도 이 산업 자체가 약간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느낌이긴 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의 1위 그 네, 사업자가 메루카리. 네. 걔가 그 10% 수수료는 네. 파는 사람만 내면 되고 사는 네.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무조건 좋지. 파는 그러니까. 사람이야 나는 어차피 팔면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사람한테 줘야지. 예. 그리고 사는 사람이야 새 거보단 싸네. 그럼 그냥 사면 되고. 센 사람은 그 택가 가격 보고 사면 되는 거고 파는 사람은 어차피 돈 생기는데. 합리적인데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올리기만 하면 꼼꼼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예? 올려야 되는데 예? 올리는 사람이 그냥 사진만 띡 예를 들면 선풍기입니다. 잘 돌아가요. 이렇게 올리면 도대체 뭐 모델명이 뭔지 네. 언제 사셨는지 뭐 뭔가 문제가 되는 점 혹시 뭔지 안 올려놓으면 묻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걸 이제 플랫폼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근 마켓을 그거를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으면 내가 대충 올리고 그냥 나머지는 다 당근 마켓이 알아서 인공지능이 네가 매수자랑 알아서 내고도 다 해. 다 해. 나는 문 앞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거를 니들이 가서 택배로 보내든 매수자가 와서 가져가라고 하든 그것까지 다 해주면 나는 10% 내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해주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중고거래가 이렇게 활황이 돼 30조가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예. 왜 스타트업이 돈을 못 벌었지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제일 큰 거는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예. 다 퍼줘도 한 4년은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타트업은 돈 받았잖아요. 사실은 투자 받으면 돈 쓰는 것도 의무거든요. 예. 투자자들한테 저 2천억 받았는데 올해 100억밖에 안 썼지롱 하면 그것도 혼나요. 예. 지금 내가 그거 하라고 우리가 돈 줬는지 아냐? 2천억 줬는데 그렇지. 안 쓰고 막 채찍질 막 한단 말이야.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올해 고용을 500억을 하고 나서 성장을 한 3배 했습니다.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거예요. 지금 작을 때 잡아먹어서 점점 이제 계속 싹을 틔울 거냐. 일단 덩치를 키운 다음에 잡아먹을 거냐. 고싸움인데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작을 때부터 이제 이거는 돈을 내는 사업입니다를 이제 보여주고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납득을 시킨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걸 알았으니까 오케이 그 어떤 심리적 저항에서는 한번 넘어가고 나면 그건 그냥 당연한 거야. 예.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성장 곡선대로 가는 거야. 예. 근데 한국은 빨리 가고 싶다 보니까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살을 찌운 거예요. 네. 이거 10조짜리 시장, 20조짜리 시장, 33조짜리 시장, 일단 뭐 이익 잘 모르겠고 일단 덩치만 키워서 거래 금액만 늘리면 돈은 어떻게 벌 수 있을 거야라고 차원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돈 버는 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처음부터 돈을 번 게 아니야. 예.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옛날이야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까지만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수수료 내라고 그래. 수수료 올릴 때마다 저항감이 자꾸 세져요. 또 수수료를 또 갑자기 또 예를 들어 당근이 뭐 내년부터 우리 10% 받겠습니다 이러면 예. 경쟁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수료 어떻게 올릴 거냐면 아마 만약에 당근이 수수료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1%, 2%, 3% 이렇게 끊어서 올릴 거거든요. 예. 소비자는 매달 기분 나빠. 자꾸 올리니까. 한 방에 올리면 충격은 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시간 이후에는 그치 얘네들이 모르겠다.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좋은 서비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 개발하는데 10% 내야지 그게 되는데 1% 2% 날리면 계속 열받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위축돼요. 고객 지표가 자꾸 떨어지고 안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디서 연착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안 잡히는 게 한국 스타트업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여기 당근은 지금 창업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8년. 8년 됐는데 8년 동안 아직도 그걸 못 찾.
못 찾은 건 아니에요. 방향성은 저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네이버처럼 뭔가 이렇게 들어갈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뿐이지. 동네 포탈이 되려고 방향은 잡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시장, 쏠리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타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당근이 그렇게 선두에서 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우린 난 돈 안 받을 건데 난 캐시 많은데 이러니까 뒤에 있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 저긴 무료인데. 그렇지. 서로 그렇지. 제가 수수료를 물어줘야 나도 낼 텐데. 그렇죠. 나도 할 텐데. 저기가 우린 안 받을 건데 우린 광고 매출은 충분한데 이러고 있으니까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백천화님이 네. 언더스탠딩 유료화는 네. 힘들겠군요. 그러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받아야 돼. 처음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미 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리즈. 단백질러를 많이 사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정말 안 된다는데. 선영 네. 크리에이티브. 네, 그래서 결국 성장의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뭐 네. 처음부터 돈을 받아서 등치를 키우느냐, 등치를 키워서 돈을 받느냐는 사실은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좀 아쉬운 면이 좀 많다. 돈을 좀 알겠습니다. 받으면서 커야지 예. 산업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좀 뭐 언제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걱정, 투자 시장과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근이 인공지능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아, 인공지능 아니라니까. 택배라니까. 자꾸 인공지능.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열심히 뭐를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동네는 없지만 옆 동네나 먼 동네에서 파는 걸 있다는 걸 당근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푸시를 해주고 네. 편의점 택배 하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오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할 알겠습니다. 때는 수수료 받으면 네. 돈 알겠습니다. 낸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근 화이팅. 저도 화이팅! 조금만 편리해지면 저도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용 회계사님하고 당근 얘기. 아, 오늘 진짜 재밌었네. 아, 그러니까 당근이나 언더스탠딩이나 참 뭐. 있을 때 빨리 돈 벌게 해줘야지 어. 망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 당근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저희도 아직 언더스탠딩 망하면 뭔가 어떡할 거예요? 유료화 모델을 열심히 고민하고 진짜. 있습니다. 잘 하실 거 있을 때. 자, 이재용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